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네이버 웹사이트 탭 노출이죠. 네이버 웹사이트 탭 노출이랑 이제 스니펫 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웹사이트 노출 모두가 원하시는 분이죠. 거기에다가 스니펫까지 노출되면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100%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제가 많은 고수분들이 작업하는 걸 봐도 엄청 많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얻어 걸리면 그걸로 좀 평생 가는 거입니다. 제가 지금 5년 동안 저도 네이버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데요. 스니펫에도 걸려봤고 이런 민생회복지원금, 재난지원금 메인에도 걸려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작업들을 해서 올라갔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에 네이버 상위 노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이 내부 최적화, 외부 최적화, 그리고 백링크 작업,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중요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고요. 쉽게 말해서 내부 최적화는 뭐 네이버 서치 콘솔에 사이트 맵 등록,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다라는 출생 신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야 이름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 기본적인 인테리어 세팅, 내가 어딘지 쉽게 이야기해서 가게로 치자면은 제가 만약에 곱창집을 차렸어요. 근데 소고기집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곱창집이면은 뭐 거북 곱창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 직관적으로 이름을 안 써도 되지만 저희가 길 가다가 보거나 뭐 직관적인 이름일 때 여긴 곱창집이구나, 여긴 소고기집이구나, 여긴 뭐 아이스크림집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는 내부적인 세팅,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외부 최적화 작업이죠. 여기서 이제 트래픽과 백링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결국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겠죠? 제가 뭐 홍보를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지금으로 치자면 네이버 플레이스 작업, 뭐 블로그 이런 거 지식인 작업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전단지 뿌리고, 왜냐면은 가게를 차렸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가게가 뭐, 내가 글을 쓰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아무도 내가 막 한 3시간 걸려서 글을 썼는데 아무도 내 글을 몰라줘요. 난 정말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열심히 전단지 뿌리면서 저희 집 맛있어요, 저희 집 잘해요, 이런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홍보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뭐 백링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백링크 뭐 쉽게 말해서 미슐랭 이런 거예요. 뭐 약간 권위 있는 사이트에 내 링크를 몰래 남기는 건데, 뭐 직접 언급해 줄 수 있고요. 나무위키 이런 데서 정말로 내가 글을 잘 썼으면은 유저들이 직접 해줄 때가 있는데, 그거는 흔치 않고요. 이 백링크, 권위 있는 사이트에 나의 링크를 단다. 그러면 올라가죠. 우리도 뭐 가게 갈 때 어때요? 미슐랭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슐랭이 됐든 뭐 어느 셰프가 추천하는, 뭐 어떤 교수가 추천하는, 뭐 세계적인 미식가가 추천하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언급해 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 권위 있는 사이트에 내 링크가 언급되면은 그것만으로 올라가요. 이 도메인 지수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백링크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도는 첫 번째는 무조건 백링크고요. 두 번째는 트래픽, 세 번째는 사이트 구조입니다. 사이트 구조가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이 사이트 구조를 맞춰 놓은 다음에 백링크를 달아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은 확률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내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나요? 이런 고민 많으시잖아요. 노출 안 되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이버 웹사이트 도구에 사이트를 등록해도 내 사이트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일단 네이버 검색 엔진이 생각보다 이제 복잡해지고 있고 강력한 로직을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충 작업해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많은 작업을 해야 올라가고, 그리고 또 많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일단 네이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조 이상의 웹페이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정보 페이지가 수백억 개 달한다고 해요. 이 많은 웹사이트 중에서 상위 노출이 되려면 당연히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네이버는 그냥 등록만 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백링크를 많이 해주고 트래픽이 발생할수록 빨리 노출됩니다. 그래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지식인이 됐든 네이버 블로그에 내 링크를 댔든 포스트에 내 링크를 달던가 하라는 거예요. 이 웹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등록하면은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14일에서 뭐 30일 정도 걸리지만, 이것도 노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노출 여부는 검색
검색 엔진이 그 사이트를 얼마나 신뢰하고 컨텐츠 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사이트 구조, 먼저 사이트 구조를 잡은 다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트래픽 백링크를 쏴야겠죠. 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구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워드프레스나 나중에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지금 강력한 키워드가 뭐라 생각하시죠? 저도 지원금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원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상위 노출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분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오래된 분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이게 다 이런 걸로 도배됐었는데 이제는 나무위키도 올라오고 정부24도 올라오는 걸 봐서는 네이버가 앞으로 좀 더 이런 정부 사이트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다 도배였어요. 이런 거 모두 사이트 다 도배였는데 이제는 조금 네이버가 정신 차려서 좀 정식 사이트를 올려주는 것 같다인데 이렇게 아직도 많죠. 티스토리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리고 100%는 없습니다. 100% 올릴 줄 알았으면은 굳이 안 알려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키워드를 올리려면은 이 도메인 주소가 세야 돼요. 이런 따끈따끈한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키려면은 낙장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낙장 도메인이라는 거는 보통 이 옛날에 도메인을 사서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다시 대등록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메인 사셨죠? 근데 이제 1년 2년 쓰다가 이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은근 이렇게 버려졌는데 도메인 지수가 높은 네이버에 오래돼가지고 그런 도메인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장 도메인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오니까 어떤 낙장 도메인을 잘 고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네이버 원페이지 작업할 때 2020에서 2022년까지죠. 이때 또 낙장 도메인 프로그램이 엄청 성황했고 이거 찾아주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키워드들은 이렇게 도메인 지수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런 걸 찾았거나 내 새 도메인이어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낙장 도메인을 많이 쳐줬는데 요즘에는 좀 새 도메인도 괜찮다. 근데 경쟁력 센 거는 무조건 낙장 도메인이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URL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꼭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게 좋아요. URL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이픈으로 한다던가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뭐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뭐 아이폰 같은 거, 특히 아이폰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도메인부터 키워드 이 글 쓰는 것까지 다 아이폰 넣으셔서 이 URL 만드시거든요. 이런 것들 메인 노리시는 것들은 이렇게 노리시면 좋아. 그래서 뭐 URL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생 회복급 지원. 뭐 여기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 나무 위키만 봐도 이렇게 되게 구조화돼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URL을 좀 단순화 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사이트 등록을 해야겠죠. 이렇게 내가 사이트를 만들었으면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웹마스터 도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이트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미리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개념으로 등록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웹사이트나 컨텐츠,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네이버가 그냥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ML 사이트 맵과 로봇 텍스트 파일을 또 활용해서 등록해 주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사이트 하나를 등록해 본다고 가정하고 등록을 해볼게요. 이 티스토리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나중에 워드프레스 버전도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내 사이트를 이렇게 등록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이 HTML 태그 이거를 제 블로그로 돌아와서 스킨 편집에 들어가셔서 헤드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헤드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소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료 전자책에 여기 홈페이지 세팅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도 조금 어려우시면은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우선은 사이트 맵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사이트 맵을 여기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하고 사이트 맵.xml 이걸 눌러주셔서 등록해 주시고요. RSS도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 사이트 맵 같은 경우에는 빠른 크롤링, 색인, 노출 이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량의 만약에 URL이 많다고 하면은 사이트 맵 인덱스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어려우니까 설명드릴 건데 대량의 URL, 내가 뭔가 지금 사이트를 나중에 등록했다 이런 분들은 사이트 맵 인덱스라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 텍스트도 꼭 요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로봇 텍스트는 어떤 페이지를 크롤링할지 또는 크롤링하지 말아야 될지를 지정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수집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내 URL을 해서 수집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꿀팁이 있는데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집 주기도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조금 더 내가 지금 만든 거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제 글 한 3개 정도, 저는 뭐 많이도 안 하거든요. 매일 수동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자동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렇게 내 웹페이지 수집을 한 3개 정도 수동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웹페이지 수집에 대한 거는 완료됐어요. 네이버에서 할 거 끝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작업이에요. 이게 내가 뭔가 센 키워드를 노릴 때만 하는 작업이고, 그런 거 아니시라고 이런 원페이지 이런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원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걸 먹고 싶을 때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글 써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로 뭔가 원페이지 만들어서 상위 노출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걸 컨텐츠 정보 마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페이지 제목 타이틀 태그인데 여기에 민생회복 지원금, 이제 이 헤드 사이에 들어갈 이 타이틀 태그의 메인 키워드,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 태그의 메인 키워드, 그리고 이제 키워드도 여기에 신청 이 정도 해주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타이틀 태그는 일단 페이지 제목을 지정하는 태그로 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표시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페이지는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유한 키워드, 이런 메인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또 웹마스터 도구에서 간단 체크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이게 꼭 초록불이 다 안 떠도 되거든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대부분 초록불이 떴죠. 이 사이트 설명은 시간이 제가 다 맞게 작성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확인해 봐도 되고, 안 되면은 이거를 티스토리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워드프레스는 무조건 초록불 다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이렇게 다 됐죠. 사실 이제 워드프레스나 원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세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페이지를 만들어서 버튼 2개 정도, 이거 한번 제가 나중에 만드는 방법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거는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고, 이렇게 모두 이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그냥 무료 사이트로 이렇게 만드셔서 워드프레스로 넘기셔도 됩니다. 아직 안 넘겼어요. 그 이유가 이제 상위 노출되면은 아마 여기에다가 본인 링크 넣으실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그냥 F12 눌러가지고 한번 페이지 분석해보면은 굉장히 잘 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키워드 다 이 사진에도 잘 넣으셨고 여기에도 잘 넣으셨고, 네, 이렇게 그냥 사이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 만들고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어떤 게 핵심일까요? 핵심은 결국에는 백링크를 계속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 낙장 도메인, 여기서 낙장 도메인 이런 거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떻게 올렸을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올라갔을까인데, 뭐 모르는 그냥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 백링크도 잘하고, 이게 그냥 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운적으로 올라가는 키워드들도 있지만 이런 강한 키워드들은 모두 노력하셔서 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키워드 드신 분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백링크를 했을까, 이런 분들은 이 지식인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백링크 분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백링크 분석할 때 이 사이트를 쓰는데 이건 좀 비싸요. 초보자한테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무료로 백링크 검사하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이트 백링크 볼게요. 백링크만 해도 15만 개가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까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다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곳에 보통 이 URL을 숨겨놓습니다. 백링크란 무엇인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 설명드릴 건데, 보통 이런 권위 있는 사이트에 내 홈페이지 링크를 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개 눌러보면은 이런 홈페이지도 다 직접 운영하시면서 이런데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 여러 개 여기 있죠. 연관 사이트 모음에 이런 거 엄청 많이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데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것들에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링크 검사기, 이런 무료 백링크 검사 보시면
보면은 작업을 엄청 합니다. 저렇게 올라온 것들은 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런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만든 거는 운 좋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 이거는 다음에서들 많이 하시죠. 다음에서 뭐 안보험 이런 거 저거 많이 하세요. 뭐 안보험 비교 사이트 이런 거 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사이트 탭 이런 거 올리셔가지고 모두 사이트로 한 다음에 보면은 아마 워드프레스나 이런 CPA 하시는 분들 이런 데로 많이 보내십니다. 이런 거 하시면은 아마 워드프레스나 CPA 이런 거 이렇게 애드센스 뜨죠? 이거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공식으로 무료로 하는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한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백링크를 엄청 많이 합니다. 백링크 작업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기기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저분 노력하시니까 그만큼 버시는 겁니다. 저런 게 됐을 때. 근데 보통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들,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한 다음에 백링크 작업을 하고 트래픽을 넣었을 때 노출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장 도메인 이 기본 작업 해주고 낙장 도메인을 산다. 그 다음 기본 작업을 해준 다음에 백링크 트래픽을 한다. 그러면은 저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요 하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은 어떤 것만 해도 되냐면요,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 아니면 다른 이 내 링크를 달아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들 작업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왜 지식인을 하냐고 하냐면은 저도 제 블로그 유입을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어느 순간 저도 네이버 지식인만 했을 뿐인데 제 홈페이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최적화 블로그나 뭐 최적화 아니어도 돼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지식인, 카페 여기에 내 URL들을 많이 남겨줄수록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니펫이 있죠.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확률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스니펫은 뭐 브로콜리 데치기 시간 뭐 이런 거 쳤을 때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 이 스니펫에도 뭐 여러 개 걸려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여기도 굉장히 달달합니다. 이 네이버 이게 구글에 먼저 있던 건데 이 스니펫은 자동으로 추출해 가지고 스니펫 박스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의도가 약간 이것들은 뭔가 내가 물어보거나 질문했을 때 정답 영역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해서 읽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체류 시간 증가, 클릭률 증가, 수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구조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항목을 제공한 게 있는데요. 뭐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스니펫에 물론 이것도 좀 확률적으로 올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좀 제가 해본 것 중에 효율적이고 제가 알려진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답을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노출되려면은 사용자들이 찾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답변해줘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30초만 됐지만 여기 정답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를 들어서 살 빼는 방법이란 질문에 대해서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세요 같은 명확한 답변을 컨텐츠 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H 태그와 볼드체 사용하기인데요. 보통 이런 스니펫을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한 다음에 살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은 여기 답변 이 Q&A 식으로 하면은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같은 거 많이 참고하셔서 지식인에 질문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대치기 질문, 이 질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를 컨텐츠에 녹이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답변. 그래서 이거를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 보통 H 구조를 제목 3, 제목 4까지 이 보통 2, 3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제목이 H3, H4 구조로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구조로 하시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정답인 부분을 볼드체 하면은 이 스트롱 태그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답인 부분들의 볼드체를 명확히 좀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태그 넣어주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욱 정답에 가깝다라는 걸 알려줄수록 스니펫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볼드체랑 H태그 이용하는 거 그리고 사이트 신뢰도 올리는 거죠. 무조건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한다 해서 사이트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백링크 작업들 열심히 내 사이트 홍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늘리기죠. 제가 막 이상한 글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스토리텔링적으로 이런 되게 풍부한 컨텐츠 그리고 밑에 유튜브 관련된 유튜브 있으면 이런 거 넣어주시면 좋고요. 뭐 클릭하고 싶은 링크
링크를 제공하는 거죠. 자세한 거 보고 싶으시면은 이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 SEO랑 상위 노출을 위한 꿀팁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사이트 등록을 하고 낙장 도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 체크를 통해서 내가 안 되어 있는 것들, 사이트 맵 제출 안 됐는지, 로봇 텍스트 이런 것들 꼭 제출하시고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원페이지인 이상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속 내가 만드는 사이트마다 이렇게 밑에 걸어줘서 백링크를 계속 거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이분은 이런 것만 하시는 분이어서 이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이 정도 해놨으면은 내가 그냥 블로거라면은 유용한 컨텐츠를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열심히 백링크 남겨야죠. 그런 백링크를 남기면 사실 트래픽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트래픽 업체들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제가 네이버에 써봤는데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이게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또 네이버 트래픽 업체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또 잘 계산해 보셔서 내가 이 비용을 들여서 월 유지를 했을 때 이런 돈이 나올까, 이것도 테스트 해 보시면 좋다. 근데 이제 백링크, 그럼 초보자들 어떻게 백링크 하나요? 물론 뭐 나무위키 여러 저런 이런 데다 뭐 Y고수 이런 데다가 뭐 달면 좋죠, 내 링크를. 보통은 이렇게 이런 것들 달면서 여기에 흰 색깔로 내 걸 안 보이게 링크를 달아요. 이렇게 몰래 다 넣어놓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커뮤니티, 이런 유명한 커뮤니티에 그냥 내가 내 사이트 홍보하면 걸리니까 흰색 글씨로 안 보이게 사이트를 몰래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런 데에다가 몰래 껴놔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몰래 껴놓는 게 많은데, 이 백링크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애드센스 팜 들어오셔서 칼럼 SEO 누르시면은 여기 백링크 활용 방법도 제가 작성해 놨거든요. 낙장 도메인 어떻게 고르는지, 백링크 작업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거는 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내가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클릭 링크 하면서 이런 데다가 이런 망해 있는, 이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안 하는 포털들이 있어요. 이런 제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 이런 불법 사이트들 있죠. 이런 식으로 백링크 해요. 이런 것들이 업자들이 작업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올라왔던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백링크들을 검색해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밑에 이렇게 본인 거를 계속 이렇게 서로 이걸 링크 주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서로 계속 본인이 권위 높은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에 계속 엮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초보자들이 하는 것들, 이 업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저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업자들이 한 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다가 망한 사이트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한글에 한번 옮겨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링크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F12 이 개발자 모드로 보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 코드, 여기 사이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들을 이 링크를 걸면서 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백링크 작업을. 그래서 여기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보면은 건강정보 사이트 하면서 이 사람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렇게 다 걸어 놓죠. 뭐 이런 데도 중고차 매매 사이트, 이것도 뭐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있죠. 링크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백링크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진짜 생큐어들 있잖아요. 뭐 미스트롯, 3투표 뭐 이런 것들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저런 백링크 작업들을 엄청 열심히 해서, 이것도 보면은 한번 볼게요. 백링크 검사해 볼게요. 이렇게 3,000개나 있죠. 이런 게 되게 노가다고, 이 초보자들은 이런 링크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식인 조금 하루에 뭐 10개에서 15개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 요약해서 네이버 블로그, 뭐 쓴 글 요약하는 것도 쉬워요. 뭐 만약에 챗GPT라고 볼게요. 챗GPT에 내가 쓴 글 네이버 블로그용으로 요약해줘 하면은 요약해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쓴 글, 이제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약본 하고 뭐 자세한 건 아래 참고하세요 해보세요 한 다음에 내 링크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네이버 카페, 포스트, 블로그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꾸준히 남기시다 보면은 내 사이트가 점점 네이버에 노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니펫은
지식인 참고해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형식 볼드 처리 H3, H4 활용 이 정도로 하면은 조금 좀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한 필수적인 SE 요소와 추가적인 꿀팁을 활용하신다면은 네이버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위 노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까지는 조금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최적화해 나가면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고 그게 꾸준히 돈 벌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저런 작업하시는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런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싯대를 엄청 많이 뿌립니다. 뭐 10개에서 저런 사이트를 한두 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은 일어나서 하는 일이 저런 원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뭐 내 링크 빌딩이라고 해요. 링크 빌딩 or 뭐 링크 주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키워드 치시면은 나오니까 이런 개념들 궁금하시면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초보자분들이 알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좀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설명드렸는데 그냥 그런 거 어려우시면은 이런데 답변 다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좋아요 39개 이런 분들 나중에 도메인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런 데다가 답변 달고 이런 것들은 아직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내가 10개 찍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어디 볼까요? 이분 아까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쟁이 어렵지만 가끔 티스토리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걸리기 위한 확률적으로는 저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초보자 땐 당연히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메인 키워드에 비롯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약한 키워드들을 그렇게 노리시다 보면은 조금 좋은 결과, 좋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SEO 관련 팁을 공개하실 테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네이버 모두 사이트로 원페이지 만들기, 워드프레스로 원페이지 만들기 이거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뭐 저런 걸 작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 만드신 다음에 백링크 작업 쉽진 않지만 저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버시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십니다. 저런 것들. 그래서 저런 거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한번 애드센스 팜에 정리해서 칼럼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저희가 꾸준히 여기에 좋은 글들 쓰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